뭘 해도 좋은 시기인데 네. 돈이 없네요. 돈이 돈이 없네요. 있으면은 지금 네. 뭘 해도 할 수 있겠는데. 뭐래도 네. 알겠습니다. 왜 꼭 이럴 때 돈이 없지? 네, 네. 이상하더라고. 네, 설춘환의 마수열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또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가장 정책 분석의 최고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읽는 눈만큼은 저는 대한민국의 원탑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의 황태자, 오늘 이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정입니다. 대표님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한번. 네, 저는 랜드프로에서 정책 지역 분석을 맡고 있고요. 저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R&D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뭐 여기저기 이제 강의 나오려고 해서 강의도 좀 나가고요. 개인 투자도 좀 직접 하고 있고 경매도 제가 한 15년 정도 하고 있어서 여러 두루두루 부동산 쪽에 조금 이제 뭐 조금 아는 정도인데 뭐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그거 다 까발리고 가면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방어해 보겠습니다. 네. 야, 오늘 상당히 좀 겸손하지만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내노라하는 우리 또 이진호 대표님.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은 언론과 또 많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 이진호 대표님의 어떤 정말 날카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 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처음으로 나왔던 3080 플러스. 그렇죠. 3080 플러스. 야, 다른 분들은 서울에서 30만 호, 네. 전국에서 80만 호를 했는데 네. 우리 이진호 대표님은 그거 아니다. 약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부지. 네. 예, 호수가 아니라 부지다, 그렇죠. 부지다라고 하는 네.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이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토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나온 것들 보면은 몇 채가 올라올 것이냐 이 생각만 하는데 네. 그 몇 채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부지를 안 보시고 다 건물만 보시니까 이게 오를까 말까 얘기하는데 네. 그 정도 나오려면 한 5, 6년 더 가야 되고 아직은 좀 그림만 좀 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봤을 때 우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과거에 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SH공사 사장 그렇죠. 또 LH공사 사장을 하면서 좀 현장을 많이 익히지 않았는가. 네네. 어쨌거나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인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일단은 그렇죠. 줬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은 SHLH 거치면서 네. 도시재생 쪽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맞습니다. 분이어서 네. 아마 그쪽이 좀 더 전공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쨌든 공급이 다른 것도 나와야 네네. 되니까 곁다리로 같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네. 정책 내용이 좀 이렇게 산만해요. 산만하죠. 네, 포괄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네. 아마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통 장관대 취임하면 100일 안에 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도시재생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먼저 나오고 네네. 천천히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또 내년에 어쨌든 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성과를 또 내려면 네.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올해는 지방 쪽이 좀 더 좋고 수도권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게 좀 호응도가 좀 네.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노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거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진호 대표님 나온다고 하시니까 2021년도 부동산 시장 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네. 일단은 이제 사실 아파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아파트를 제한 나머지는 또 어떨 거냐. 네. 먼저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전체적인 상황은 네. 이제 올라가는 텀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네. 작년에만큼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상승 무드는 탔는데 네. 과연 이제 거래가 많이 나와줘야만 이게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거래 부분에서 좀 막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두 개 거래 나오는 것들은 신고가를 계속 찍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올해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 주위에 아파트가 한 5채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네 다섯. 근데 저로서는 이제 팔아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근데 다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팔고는 싶은데 전부 다 네.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2개 갖고 나머지 3개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 3개가 사실은 지금 6개월, 1년 안에 거의 더블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그렇죠. 많은 많이 거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느낌적으로 너무 많이 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인데 사실은 공급이 거의 없는 뭐 하나씩 찔끔찔끔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신고가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거래가 많이 될 때 매물이 많이 나올 때 과연 이것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실수요자는 사지만 투자자는 이제 거의 안 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투자자들이 네. 물건들을 접근하기에는 네. 차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자기 자금 갖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살 만큼 네. 다 샀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차입이 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또 덤빌 수 있는 네.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나가고 뭐 추경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풀어서 대출까지 한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난리 그런 나겠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묶어놓은 것 같은데 네.
계속 묶여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대선 전에는 한 번은 움직여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재정 건전성이 괜찮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계 부채가 많기는 하는데 총량이 많긴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네. 충분히 좀 그런 것 좀 풀어줘도 네.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강남만 조금 잡히면 뭐 네.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기준 금액들 9억에서 네. 10억 넣는 네. 기준 금액들이 좀 바뀌면 네. 그 수준 안에서 일부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근데 차라리 이런 타임에 오히려 이제 그 대출 규제 강하니까 차라리 갭 투자가 다시 한번 좀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죠. 차이가 얼마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갭 투자는 보통 네. 전세 끼고 사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줘야만 네, 갭 맞습니다. 투자 성공률이 나오는데 갭은 좁아졌는데 가격이 안 움직이는 지역이면 네. 투자해놓고 묶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잘 찾아낸다고 하면 네. 오히려 갭 투자하기에는 더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의정부 어떻습니까? 의정부 괜찮습니다. 네, 의정부 괜찮습니까? 의정부가 최근에 제가 이제 집을 네. 사라고 좀 권해줬던 분들한테 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신축이 브랜드 가치가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생기고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기반시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전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만족도가 좀 높아요. 네. 그러다 그 정도. 보면 그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되는 매수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이제 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인구 유입이 동두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통의 신규가 그 도시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도시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니까 확장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토지 가치 상승이거든요. 네. 그게 반영이 되니까 네. 이제 구축이 신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네.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전에 이제 밀락지구 같은 데가 많이 컸는데 지금 밀락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소득 수준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산지구도 개발되고 하니까 이 의정부가 아래 위로 안 되고 연프로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로가 양옆으로 외곽으로 돌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어폐가 커졌는데 문제는 중심가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중심가가 지금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오는 단계니까 네. 도시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펴지면서 가격이 균등하게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해서 갖고 파는 양도 문제도 있지만 보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2, 3년 뒤에 규제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뭐 10년 동안 조정 대상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면 그게 풀릴 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취득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움직일 시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 이진호 대표님은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약간 상승 가격을 그릴 그렇죠. 것 같다. 당분간까지는 네.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까지는 한 네. 2, 3년 정도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급등보다는 네.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진호 대표님께서는 또 지금 뭐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상가도 만약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떻습니까? 상가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좀 어떨까요? 이 상가가 좀 애매한데 저도 제가 뭐 가맹점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지금 망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망할 실정이니까. 그렇죠. 망했다기보다는 사실 접는 거죠. 이제 네. 뭐 손님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상가가 우리가 보통 보면 매장을 좀 크게 해서 손님이 많이 와서 네. 영업이 잘 되면 그로 인해서 세가 잘 나오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구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여러 가지 생기면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이런 좋죠. 건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상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는 것보다는 찾아가거나 네. 또 온라인으로 하는 상권이 크다 보니까 네. 임대료는 안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임대료는 항상 고정비로 네, 잡아 있거든요. 네. 고정비 대비 수익이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못 버티면 나가는 건데 문제는 상가의 주인들이 네. 자기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사는 분들도 있지만 네. 보통 분양해서 받으신 분들은 네. 또 차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이자 내기도 좀 버거운 네.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그런 상가들이 경매나 이런 쪽으로 나오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상가는 뭐 여러 방식으로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그 상가의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상품들이 대체에 네. 나오지 않는 한 네. 상가 부분은 이 주택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지난번에 뭐 이영삼 교수님, 우리 이진호 대표님, 약간 좀 상승론자, 네.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급락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또 차지하는 입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네. 주식해야죠. 네, 그럴 땐 주식을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떨어지면 떨어질 네. 수 있죠. 네. 떨어지는데 어떻게 뭐 내가 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금방 팔 수가 네,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 뭐 임대 조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내가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살든지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일희일비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일비 너무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저게 안 되면 네. 다른 방식으로 좀 투자를 좀 하면 좋고 아, 네. 보통 우리가 경매 많이 하다 보면 경매 시장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네. 책 쓰잖아요. 맞습니다. 책 내고 네. 그 책 내고 강의하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좋아지면 다시 네. 또 경매하고 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죠. 뭐 네. 계속 경매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발력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네. 어쨌거나 2021년도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좀 뭐 아파트 상가 말고 네네. 좀 어떤 뭐 종목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네. 지금이 토지를 봐야 되는 시기가 토지? 예, 작년부터 계속 왔다고 보는데 네. 토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저 자투리 땅 사서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네.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를 좀 강화하면서 지역적으로 철도망 같은 것들이 많이 깔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 재편들이 좀 일어나고 네. 있는데 네. 토지는 사서 개발하는 가격도 있지만 네. 멈춰 있다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변화되는 지역들의 토지들이 네. 이제 묶여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네. 편의점 정도 좀 요즘 무인 편의점도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뭐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을 네. 역 주변이라든가 새로 신설 역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네. 찾아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소규모 건축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막 한참 지어서 짓다가 머리 빠지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다 지어온 물건들을 올리는 조립식 네. 주택도 네.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활용한다고 하면 조그만 땅에도 손쉽게 집을 올려서 네. 그걸 또 매각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다 소규모 건축할 수 있으니까 네. 토지 쪽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약간 랜드 프로가 지향하는 그렇죠. 레드 프로가 토지하고 뭐 이제 소규모 빌드 프로도 또 하고 하는데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토지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혹시 뭐 임장을 갔다 왔다거나 한번 현장을 가봤을 때 야 여기 좋아 보인다 한 두 군데 정도 저는 네. 최근에 제가 많이 가는 데가 네. 원주 기업도시 쪽 많이 원주? 갑니다. 예, 원주가 지금 역세권도 좀 커지고 네, 있고 네, 남원주 맞습니다. 개발되고 KTX. 있고 또 서원조 있고 만종역도 좋아지고 네, 네. 있는데 구도심보다는 기업도시 쪽이 훨씬 네. 더 깨끗하고 네. 주변에 이제 택지지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 소규모 땅들이라든가 또 네. 옆에 간연 개발 지역이 있어서 네. 간연 관광단지와 연결되는 주변 지역에 네. 땅들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임장을 많이 가는데 네. 어쨌든 비규제 지역이고 나중에라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네. 지금 양평이 많이 좋아지기 네. 때문에 KTX 근처에서 양평에서 또 강릉 가는 그 사이가 한 20분 거리밖에 안 네,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좋아질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공주. 지금 이제 공주는 좀 묶였지만 네. 세종 옆에 네, 세종시가 커질 때 네. 충청도 쪽 안쪽 내륙 쪽보다는 네. 서산 쪽이나 이쪽으로 좀 커지고 내포 네. 쪽으로 커질 것 같아서 네. 공주가 중간에 위치해서 네. 교통망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공주 지역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 혹시 어떤 한 학생이 네. 오송입니까 공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금액을 먼저 볼 것 같아요. 네. 많이 큰 금액 주고 살 거냐? 네. 그렇다면 저는 좀 묻어도 오래 갈 건 공주로 가라. 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송을 가라. 오송을 가라. 네, 오송이 좀 거래가 좀 편하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네. 어쨌거나 공주 오송 네. 네, 좋아 보이고 또 원주. 원주 좋죠. 야 오늘 정말 알찬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줬는데. 제가 사서 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네. 안 샀습니다. 이제 살 거 갈 겁니다. 같이 가 사자 이런 얘기. 원주와 공주. 네, 또 괜히 토지는 보통 이제 그 지역의 지역 부동산들 똠방이라고 우리가 이제 있는 과거에 말하는 지역 부동산들이 있는데 부동산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이 또 따로 있고요. 네. 반대로 제가 이제 할 때는 좋은 땅들을 가서 보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지적도를 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고 등기부를 찐 다음에 저는 그 땅이 마음에 들면 그분한테 직접 보내요. 이 땅 괜찮은데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되면 가끔은 그게 이제 뭐 주소가 안 맞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땅을 들고 중개사한테 가서 나 이 땅 사고 싶은데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찍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하면은 조금 연결되기도 쉽고 가끔 그런 것들 중에 상속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안 고친 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걸리면 대박이죠. 네. 예, 그러면 재밌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예전에 이제 양재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전보가 온 거예요. 전보가 어떤 사람이 우리 이진호 대표님처럼 그 땅 관심 있으니까 좀 팔 거냐 연락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은 깜짝 놀란 거죠. 나는 팔겠다고 내놓은 적도 없는데 이게 연락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네. 등기부 떼서 소유자의 그 주소 있으니까 주소의 전보 또는 이제 약간 중개업자분 연락을 해서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토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원주랑 좀 공주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을 갖다가 좀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진호 대표님이 이제 자주 다녀왔던 곳 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원주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도 한번 가보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표님 올해도 좀 연끌은 좀 계속 되어야만 할까요? 어떨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네. 그 연끌이 잠깐 그 연끌이 대상이 부동산일 때 작년까지는 네. 상승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가능한데 올해는 상승이 좀 오르긴 오르지만 네, 상승 네. 폭이 폭이 줄어든 없으니까. 상태에서 네. 연끌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연끌을 했을 때 장점은 네. 오르면 자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티는 기간이 네. 문제인데 네. 지금부터는 사실 버티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연끌을 무리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의정부. 그렇죠. 의정부라든가 네. 뭐 또 지금 또 말하면 김포 같은 경우도 김포도? 많죠. 김포도 네. 초입의 고촌이나 이런 지역들은 좋죠. 네. 지금 한참 회제되고 네네. 있는 거고 네. 하남시 초이동이라든가 이런 네. 지역들도 그런 지역들은 이게
승부가 걸만하다. 승부. 이럴 때는 좀 네. 적극적으로 덤비면 괜찮은데 네. 그 외에 아무런 주요 없이 그냥 네.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연끌을 올해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뭐 극단적으로 네. 영끌을 청량리에 사겠다는. 청량리 연끌이면 한번 해볼 만하죠. 아, 오히려? 네. 네. 거기는 청량리에 이제 광역적인 그렇죠, 그 네. 뭐 교통망 계획들도 많이 있고 네. 최근에 청량리 올라가는 집들의 가격들이 좀 높으니까 네. 네. 뭐 7구역이라든가 뭐 네. 그쪽 4구역 주변 지역들 네. 또 미성 아파트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주변이 북적북적 올라가고 네. 그럴 때는 아 여기가 주목받은 곳이니까 네. 내가 가서 나도 그 안에서 판을 벌릴 수 있겠다. 네.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청량리 괜찮습니다. 저는 청량리 그럼 어쨌거나 영끌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두 군데 정도 또 우리 대표님 아까 하남 네네. 또 김포, 의정부, 네. 청량리 네. 빼고 네. 정말 엑기스 있는 곳 두 군데 대표님. 그 서울 지역에서는 네. 저는 이제 주로 추천할 때 금천구 쪽 보거든요. 금천구, 네, 금천구 옆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공업 지역이랑 맞물려져 있지만 네. 금천구 지역 쪽에서 네. 안양과 경계선 있는 지역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지역들하고 네. 석수 쪽이죠. 석수. 예, 석수. 그런 지역들이 네. 좀 괜찮고 저로서도 이제 역세권이 아니거나 도로망이 좋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저로서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들이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많이 다녀본 데만 그래서 이제 일산을 많이 추천했었고요. 일산. 네, 일산. 일산 좋죠.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구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안 떴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떴어요. 네, 그래서 일산의 홍보대사가 제가 또 돼버렸고. 요즘에 그 주식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들어갈 때 부동산 저는 이제 주식을 조금 하는데 그게 네. 볼 때 부동산과 관련된 거 사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서부 T&D를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 집 옆에서 개발이 곧 되니까 트럭터미널? 예, 개발되면은 이것도 좋아지고 집도 네.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게 부동산과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뭐 주식이 특별하게 종류가 있을까요? 그런 거?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변창흠 장관이 이를테면 3080 플러스가 언급됐을 때 사실 이제 주가가 약간 테마성으로 뜬 주식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건설회사들 맞아요. 또는 이제 그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 이를테면 뭐 벽산이 대주주 있던 뭐 하치라든지 또는 뭐 이를테면 자이언스엔드라든지 네. 어떤 그런 소규모 또 건축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테마성으로 떴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뉴스에는 상당히 민감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게 그래서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네. 부동산만 계속 보고 네. 주식 하시는 사람 주식만 보는데 네. 이 두 가지 같이 보면 네. 적절하게 리스크가 좀 해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발표 났을 때 저는 네. 발표 나고 건설주를 다 팔았거든요. 네. 내용이 너무 없는 거야. 네. 큰일 났다. 네. 건설이 이제 거품이 좀 꺼지겠다 해서 다 네. 팔았는데 네. 그런 게 또 뜰 수 있겠다. 그렇죠. 안에 내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한테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부동산을 잘하면 주식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네, 되고 막 주식을 그게 잘하면 부동산은 못하는 너무 사람이 된다. 극단적이더라고요. 네, 이거 건데 저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제가 지향하는 바는 부동산과 주식은 둘 다 잘할 수밖에 없다. 잘해야 된다. 왜냐면 둘 다 뭐 돈 버는 부분이잖아요. 또 서점에 가보면 옛날에는 한 80%가 부동산, 네, 20%가 지금은, 주식이었는데 네, 지금 80%가 바뀌었어요. 주식.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이 조만간 나오거든요. 3월달에.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부동산, 주식 어떤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둘 다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저는 논란이 있어요. 법을 우리가 이제 거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배수구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클리너 넣어요. 그럼 거품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건 거품인데 거품이 천천히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건 거품이라기보다 올라오는 네. 현상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우리 거품 중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이제 문구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게 본드처럼 이렇게 불어서 쫙 이러는 거 있잖아요. 거품인데 눌러도 안 터져. 약간 들어가고 유지가 계속 돼요. 네. 근데 조금 지나면 바람이 좀 빠질 뿐이지 네. 유지가 돼. 지금은 저는 증시나 부동산이 네. 거품 우리가 생각하는 터지는 거품이 아니라 그렇게 빵빵하지만 조금씩 수축되고 있는 뭐 그 정도 수준 같아서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계속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승론자네요. 그죠? 그렇죠. 노골적으로 저는, 그냥. 예, 저는 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좀 네. 어쨌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자산시장 규모가 네. 전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요. 뭐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뭐 더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에 따지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네. 국토가 좀 한정적이고 개발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압축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네. 봤을 때는 네. 자산시장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다만 급상승이 좀 어려운 네. 거는 네. 흐름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금방 꺼지지는 않지만 이제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네. 형태에서 주식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조정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 사실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지금이? 거죠. 네. 이 조정이 그 가격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네. 규제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람들의 심리가 확 가야 되는데 네. 규제로 인해서 심리를 눌러놓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좀 못하시는 분들이 뭘 할 게 없을까 하다가 또 주식도 가고 네. 또 다른 데도 가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거기서 호황이 또 생기면 네, 네. 언젠간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상태, 그러니까 자산의
그러니까 배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에 몰입하지는 않았고. 대표님 저한테 이제 그 저희 수강생들이 어떤 질문을 한번 하냐면 네. 차라리 기존에 24번째, 25번째 정책이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 돌려보는 건 어떠냐. 네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24번째 정책이 실패를 했다라고 치면 네. 그것을 되돌려보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냥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냥 압구정동의 아파트 33평짜리가 100억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 극단적으로.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풀어주면 다시 제자리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어느 네. 순간에는 풀어줬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네, 네. 이미 너무 많이 꼬여서 사람들의 심리가 네. 풀어주면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폭발할 제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이 상태가 네, 네. 잘못 건드려놔서 네, 네. 여기서 뭘 빼면 그냥 네.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유동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에 가면 네. 자연스럽게 자산이 배분되면서 네. 효과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투자할 만한 게 없고 네. 한 번에 확 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방도 개발할 때가 많고 네. 뭐 교통망도 아직 다 안 잡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것만 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토지보상금이 이제 나오는 네. 그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걱정들이 정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만약에 자산시장으로 갔을 때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에 따라서 네. 그쪽도 아직까지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책을 어떻게 손보기에는 제가 네. 보기엔 너무 많이 왔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대로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용서를 빌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을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부동산이 좋으면 주식이 안 좋았고 또 주식이 또 좋으면 부동산이 안 좋았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요즘엔 약간 좀 동조화되는 지금 그런 그래서 느낌? 뭐 예전에 매매가 뜨면 전세 네, 가라앉고 맞아요. 전세 때 네네. 매매 가라앉는데 네. 둘 다 뜨는 것처럼 네. 지금 그런 시기라 어쨌거나 오늘 그 이준호 대표님하고 저희가 이제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어쨌거나 우리 대표님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네. 다만 이제 상승의 기울기만 조금 낮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타임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우리 대표님은 영끌을 할 만한 데가 있다. 네, 아까 아직도 말씀하신 있죠, 것처럼 아직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과 증시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버블은 아니고 네. 조금 이렇게 수축 그러나 또다시 빵빵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점을 언급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우리 이준호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여전히 좀 부동산과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텀이고 네. 소액으로 했을 때 부동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액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매에서 간다든가 네. 대출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활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됐을 때 소액으로 네. 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장 쉽게 주식밖에 없는 것 아,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린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네, 종목도 맞습니다. 모르고 네네. 막 그런 게 많은데 네. 그런 거는 우리 설찬 교수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잘 찍어주니까 네. 꼭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설춘환 캠퍼스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정책 또 지역 분석가 우리 이진호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춘환의 마수열전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